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오늘부터 전국 40개 의대를 상대로 수요조사에 나섭니다. 이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오는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되 대학의 사정에 따라서는 그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일단 의대 정원이 50명 이하인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하는 데 무게가 쏠리는데 소규모 의대들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배삼진, 서영석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을 상대로 현장 수요와 수용 가능성, 의료 인프라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에는 의료교육 점검반을 가동해 각 의대가 제출한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에 나서는데 모든 절차는 4주 안에 마칠 방침입니다. 정부가 신속한 결정을 강조하는 만큼 이르면 올해 안에 의대 정원 확대 폭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2025학년도부터 정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증원을 우선 고려하고 추가 역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의 투자 계획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증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 확대를 적용하려면 내년 4월까지 대학별 입학 정원을 확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이 50명 이하인 17개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에 나서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시행된다면 최소 600명 이상 의대 정원이 늘 수 있습니다. 여기다 지역 의대는 물론 지역 의사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에서 의사제 관련해 가지고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에 의사 유입을 늘리기 위해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중증 응급 분야 보상 확대, 근무 여건 개선책 등도 내놨습니다. 특히 의료계 소통을 위해 의사협회와 의료현안 협의체 회의를 열었지만 의협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부을 것이 아니라 독을 보수하고 메꿔야 한다며 증원이 먼저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울산시의 유일한 의대인 울산대 정원은 40명. 지역 의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원에 가로막혀 지역 인재를 충분히 선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726명의 교수진을 확보해 학교 1인당 교수가 3명에 달하고 협력병원인 서울 아산병원은 물론 강릉 아산병원을 통해 충분한 임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충남 천안 단국대 역시 병원 설비와 교수진 등을 고려할 때 정원을 100명까지 늘려도 수련이 가능하다는 게 대학 측 판단입니다. 아주대의 경우 학생 정원은 모두 240명, 교수는 450명을 갖춘 데다 강의실과 실습 공간도 충분하다는 설명입니다. 정부가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80명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히자 소규모 의대들이 일제히 환영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국의 정원이 50명 미만인 소규모 의과대학은 성균관대를 비롯해 인하대와 부산대, 가천대 길병원 등 17곳입니다. 미니 의대들은 교육과 수련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력이나 교육 인프라는 모든 대학이 다 갖추고 있습니다. 정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면 훨씬 더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거든요. 다만 일부 국립대 의대의 경우 정원 확대는 환영하지만 강의실과 실험실 확충, 교수 확보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미국에서 또 최악의 총기 난사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밤 동부 메인주 루이스턴에서 총기 난사로 2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는데요. 총격은 마트와 식당 등에서 벌어졌는데 평범한 일상을 즐기던 시민들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고성능 돌격 소총을 지닌 용의자는 현재까지도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은 루이스턴 지역 내 월마트 상점과 식당, 레크레이션 센터 등 3곳에서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상자 수는 미국 언론사별로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 폭스뉴스는 현재까지 22명이 숨졌다고 보도했고 미국 CNN 방송은 16명이 숨지고 50명에서 60명이 부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아직까지 붙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경찰 당국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갈색 셔츠 차림의 고성능 돌격소총을 들고 있는 용의자 모습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또 40살의 로버트 카드라는 인물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출입문을 잠그고 집에서 머물 것을 당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22명의 사망자가 확인되면 텍사스주 엘페소 월마트에서 23명이 숨진 2019년 8월 이후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고 연방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외교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한인 피해는 파악된 것이 없다며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이스턴은 한인들이 거의 살고 있지 않은 지역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 이준삼입니다. 배우 이선균 씨에 이어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지드래곤도 마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지드래곤은 지난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 12년 만에 또다시 마약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시작된 마약 수사가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신세롬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그룹 빅뱅 출신의 지드래곤. 당시에는 누군가 건넨 담배를 피웠을 뿐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12년 만에 또다시 마약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마약의 종류나 투약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지만 최근 인터뷰 등에서 보인 말투와 행동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앞서 피의자로 전환된 배우 이선균과 지드래곤은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유흥업소 마약 첩보로 시작된 마약 수사가 연예계 전반으로 퍼지면서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유흥업소가 유명 운동선수와 연예인, 재계 고위층 인사들이 주 고객으로 알려진 만큼 2명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미 온라인에서는 특정 연예인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예인 한 명이 마약 혐의에 연루되면 그 후폭풍이 크다는 점입니다. 촬영을 마친 영화와 드라마는 공개 시점을 기약 없이 미뤄야 하고 관련 광고 시장은 물론 엔터 산업 전반의 영향도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유아인 씨부터 이선균, 지드래곤 등 마약 파문이 확산하며 연예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보신 것처럼 빅뱅 멤버 지드래곤이 마약 혐의로 입건되면서 지드래곤을 앞세웠던 해외 명품 브랜드도 당혹감 속에 경찰 수사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결과에 따라 광고계 판도도 바뀔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K-팝을 대표하는 스타의 불미스러운 소식에 외신도 주목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지드래곤은 지난 2016년 아시아 남성 최초로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의 글로벌 모델로 선정돼 현재까지 왕성하게 활동해왔습니다. 지난 5월 모나코에서 열린 패션쇼를 포함해 샤넬의 공식 행사에 참여했고 평소에도 샤넬 옷과 액세서리를 즐겨하며 샤넬 하면 지드래곤이라는 이미지를 굳혔습니다. 국내외 두터운 팬덤을 가진 K-팝 스타와 해외 명품 브랜드가 시너지를 내온 가운데 지드래곤이 마약 혐의로 입건되자 샤넬은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샤넬 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선 특별히 언급할 만한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고급차 애호가로 알려진 지드래곤은 BMW 모델로도 활동했는데 지난 5월 선보인 한정판 SUV가 치열한 경쟁 끝에 주인을 찾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지드래곤은 주로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대표해온 터라 이번 사건의 결과에 따라 광고계 판도도 바뀔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외신들도 지드래곤의 마약 입건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 최대 포털 사이트 야후재팬 메인 화면에는 지드래곤의 입건 소식이 올라왔고 중국 신화연에도 이선균에 이어 지드래곤이 입건됐다고 전하는 등 국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전직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 씨의 결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 씨가 남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 씨는 과거 사기 행각을 벌여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추가 사기 의혹도 제기돼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전청조 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남 씨 어머니 집을 찾은 건 새벽 1시쯤. 남 씨가 이별을 통보한 뒤 연락이 닿지 않자 남 씨를 찾아온 겁니다. 전 씨는 공동 현관문을 지나 집 앞까지 올라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남 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당시 집 안엔 남 씨도 있었는데 전 씨는 경찰의 경고에도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몸이 불편하다고 호소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체포 5시간 만에 전 씨를 석방했습니다. 대신 100m 이내 접근 및 전화 메시지 이용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 응급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찰서 한참 있다 왔어요. 신변 보호 때문에 왔다. 경찰은 전 씨에게 스토킹과 주거 침입 등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전 씨는 또 다른 사기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의 모 기초자치단체 의원이 전 씨가 20대 여성에게 동업을 제안하고 대출을 권유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 씨는 과거에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았는데 판결문에 적시된 피해자는 10명, 피해 금액은 2억 9천만 원에 이릅니다. 연합뉴스 TV 방준혁입니다.